독일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 첫날 눈에 띄는 의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모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그리고 금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특정 분량을 넘어서는 러시아산 원유 선적에 대해서 보험이나 파이낸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제재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심각한 인플레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거래를 허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이 러시아가 유럽행 송유관 노드스트림 1의 공급량을 절반 이상 감축해버리는 선제 공격을 단행하면서 EU 내에서 이 제재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이를 뒤따르면서 이 제재의 효과성이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대신 제재는 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서 이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자원입니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 우리 돈 24조 원을 금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는데 전 세계 금 생산의 5에서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 제재는 이 원유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일단 러시아가 수출하는 금의 상당수를 이들 G7 국가가 수입하고 있고 원유처럼 필수 전략 자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둘째로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눈에 띕니다. G7은 오는 2027년까지 중국 1대1로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6천억 달러, 우리 돈 777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정책은 이 세계 주요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국이 개도국 인프라 개발을 근거로 고리 융자를 해주고 갚지 못하면 인프라 운영권을 뺏어버린 사례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이 확장을 거듭해가자 글로벌 공급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G7이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G7의 이번 행보를 두고 이 러시아와 우방국들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단합된 제재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이렇게 탈세계화의 국면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중국에 있는 미국과 EU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체 4분의 1 이상이 중국에 있는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 기업의 7%가 중국으로의 직접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연가스나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로서는 지금의 세계 질서 변화가 매우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우리를 포함한 이 서방의 40여 개 민주국가가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방국끼리의 공급망 구축, 프렌드 슈어링 논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